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산업론 제14강. 오늘은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이걸 빼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불편하네요. 끼니까 이거. 예. 14강으로서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예,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읽기 자료 과제를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가 채점이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원래 아래 한글을 안 썼었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써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다운 받아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그거를 쓰지는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내준 글을 이제 읽는 용도로만 사용했었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무슨 뭐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났는지 같은 건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그 한 얼마 전부터 예, 꼭 암호를 넣으라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예, 일단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과제 중에 어떤 거는 뭐 채점을 했고 어떤 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 어떤 학생은 한 2, 3일 전에 보낸 것도 채점이 되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경우에는 한 일주일 이전에 보낸 것도 안 된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간 이걸 빨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내용이고요. 어, 금요일은 벌써 5월 1일이 되겠죠? 예. 금요일은 시설과 이벤트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읽기 자료 두 번째 과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설명할 테니까 이 강의 마지막쯤에 예, 잘 보시고 그대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보죠. 예. 이 에이전트는 이제 한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처음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뭐랄까 좀 인기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접하게 될 때 학생들이나 뭐 일반인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공부한다고 하면은 한 20년, 뭐 20년은 안 됐죠. 한 15년? 뭐 14년? 13년? 뭐 16년? 뭐 이 정도 그 전에, 예. 2000년대 초반에 하여튼간,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에이전트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어, 하여튼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어떤 대표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 물론 뭐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일부인데, 수많은 직업 중에 일부일 뿐인데, 이제 굉장히 이게 과대 대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옆에 이 사진 중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 포스터가 제리 맥과이어라는 포스터잖아요. 예. 이 배우가 이제 탐 크루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이나 그때나 뭐 이 영화가 1996년도 영화거든요. 25년 됐어요, 거의. 근데 이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뭐 얼굴이 비슷합니다. 여튼간 진짜 안 늙어요.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정말 한 30대였죠. 그러니까 진짜 뭐 전성기, 미모가 전성기일 때인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The Agent라는 책이 있죠. 이게 리 스타인버그라는 실제 에이전트가 이 사람은 이제 주로 NFL 에이전트인데 한 80년대에 이제 스타였던 트로이 에이크만 뭐 그리고 스티브 영 이런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NFL의 쿼터백이었어요. 쿼터백이라는 것은 공격을 이끄는 지휘관 같은 그런 포지션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풋볼에서. 제일 주목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대리인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쓴 이 자서전을 바탕으로 약간 이제 각색을 해서, 예, 만든 영화가 이제 제리 맥과이어예요. 이 영화의 이제 내용을 뭐,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뭐 여러분이 보신 분도 많을 테고 뭐 하겠지만, 너무 옛날 영화니까 못 본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제리 맥과이어가 굉장히 잘 나가는 큰 그 에이전트 회사의 아주 잘 나가는 에이전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다 떠나고, 예, 그 외톨이가 됩니다.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고객은 이제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그 쇼미더머니라고 쓴 그 사진 있죠? 예. 이 배우가 이제 쿠바 구딩 주니어라는 배우인데 진짜 유명한 배우죠. 예.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영화에서 그 풋볼 선수로 나와요. 예, 그 고객이죠. 탐 크루즈의 이제 유일한 고객이 돼요. 딴 사람들은 다 이제 떠나고, 예. 이 사람만 남아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이제 쿠바 구딩 주니어가 영화에서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막 이러면서 아니 좀 이렇게 약간 쑥스러워서 잘 못하겠네요.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약간 그 흑인 운동선수 특유의 약간 그 그런 액센트가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과장된 몸짓과 그 어조로 그 대사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쇼미더 머니 하면 그 엠넷에서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그걸로 알고 있지만 그 원래 이제 그 원조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조가 이건지는 아니면 뭐딴 데서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때 나옵니다. 이 대사가. 예, 굉장히 유명한 대사예요. Show me the money 막 이러면서 예, 나 좀 돈 좀 벌어줘라 이거지 이제 예, 에이전트한테 그렇게 막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전화를 막 오래 붙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고객들 다 놓쳐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 탐 크루즈가 굉장히 능력 있는 에이전트고 자기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었다는 걸 알지만 이제 회사를 떠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소속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 얘하고 계약해도 되겠나 하다가 이제 다 놓치죠 이제 얘만 남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뭐 외톨이가 된 거죠 이제 잘 나가던 회사의 에이스 에이전트였다가 이제는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혼자 이제 딱 고객 한 명 데리고 해야 되는 작은 에이전시가 됐으니까 예.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비행기에서 이제 그 여기 그 르네 젤리거 저 영화 배우 그리고 이제 이 꼬마를 이제 꼬마의 엄마예요 이 르네 젤리거가 그러니까 뭐 예, 결혼에 실패한 이제 그 여성이고 이제 뭐 워킹맘이죠 예, 좀 형편이 어려운 예, 그런데 이제 탐 크루즈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화에서 예. 그 르네 젤리거라는 배우 아시죠 여기 그 사진에 나오는 예. 이 배우의 사실상 이게 이제 거의 데뷔작인데 뭐 이때는 이제 무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역을 원래 이제 이 르네 젤리거가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좀 유명한 배우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어떻게 좀 잘 안 맞아서 결국 이제 이 사람한테 갔고 뭐 이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이제 르네 젤리거는 스타의 길로 접어들죠. 이제 그 이후에 뭐 브리짓 존스의 일기 그 시리즈 있잖아요. 예. 그 영화로 이제 완전히 스타가 되고 그 이후에 뭐 콜드 마운틴 또 뭐 시카고 뭐 이런 영화에 예, 줄줄이 이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 2010년대 뭐 이쯤 가가지고는 이제 작품이 없었죠. 슬럼프에 빠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성형도 하고 이러다가 뭐 잘 안 되고 뭐 이래서 또 굉장히 그 우울증에 빠지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이 르네 젤리거가 그 주디라는 영화로 멋지게 재기를 했어요. 그 주디가 주디 그러면 이제 그 경상도 말로 이게 그 입이란 뜻이지만 예. 주디 좀 닥치라 그 주디가 아니고 예. 그 사람 이름이죠 주디라는 거는 예. 그게 주디 갈란드라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원조 국민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 그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도 아시죠? 그 오즈의 마법사 영화를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때 이제 그 당시에 10대 소녀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나이 먹고 인기는 떨어지고 돈도 없고 그래서 쓸쓸히 말년을 보내다가 이제 1960년대 말쯤에 죽었는데 그 말년의 얘기를 그린 그 주디 갈란드의 말년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이제 주디고요. 예. 그 영화에서 이제 주디 역할을 맡으면서 멋지게 재기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도 받고 예. 기생충이 작품상 받을 때 여우주연상 받은 배우가 바로 이 르네 젤리건데 이제 그 배우의 사실상 그 데뷔작이었다 이거죠. 이제 제리 맥과이어가 그 옆에 있는 꼬마가 그 이제
아들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청년이 됐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가지고 축하해준 그것도 봤습니다. 르네 제리거한테 이제 엄마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그때 축하한다고 그동안에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멋지게 재기하셔서 너무 보기 좋다 뭐 이렇게 예 그랬던 적이 있고 하여튼 이 영화가 그래서 굉장히 그 히트를 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그 스포츠 팬 아니더라도 꽤 많이 봤고 왜냐하면 이제 탐 크루즈의 그 팬덤이 워낙 두터우니까 흥행의 그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영화가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 직업이 있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직업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예, 그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바람직한 진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예. 뭐 저도 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었고 이제 25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다음 장. 자,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이제 직업이 이제 그 뜻이 뭐냐? 스포츠 에이전트가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스포츠 산업 백서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 등 스포츠와 관련된 개인, 경기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고객에게 이런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이익을 위해 업무를 행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신 일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죠. 예. 그 보수는 뭐 각자 정하기 나름이에요. 계약에 따라 다른데 뭐 보통 연봉 뭐 계약을 하면 뭐 그거의 3%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5%, 10%뭐 다 천차만별입니다. 예. 업무의 범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에이전트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입단 계약, 연봉 계약, 그리고 스폰서 계약 등등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미지 관리, 수입 관리, 그리고 법률, 뭐 세금, 스케줄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매니저하고 비슷하죠. 예,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 매니저 예, 굉장히 비슷해서 또 다른 이제 정의로는 어, 선수 혹은 고객이 보유한 능력과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협상 기법을 통해 선수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 뭐 이런 게 에이전트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마지막에 정의는 이제 제가 쓴 건데요. 예. 을 중에 의리자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진짜 내가 진짜 을로서의 역할을 체험해보고 싶다. 예,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스포츠 에이전트. 진정한 을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좀 약간 더러운 얘기니까, 약간 뭐좀 그런 거 싫어하시거나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한 30초 앞으로 돌리시기 바래요. 예. 그 일본에서 그 스모 선수들 있잖아요. 스모. 예, 스모 선수들 중에 이제 특히 그 체급이 높은 선수들은 몸집이 어때요? 뭐 이렇게 두툼하죠. 그래서 행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의 그 매니저 혹은 뭐 에이전트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몸종 뭐 비슷한 그런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이건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임무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볼일을 보면은 그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몸집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자기 손으로 처리를 못 한대요. 이게 안 닿아서 더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선수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은 돈을 받는데요. 예. 어때요? 이 진정한 극한 직업 아닙니까? 이거 무슨 코끼리 사육사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뭐 연예인 매니저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했죠. 예전에 그 유병재가 SNL에 나와가지고 뭐 극한 직업 시리즈에서 뭐 손담비 매니저 뭐 이렇게 쭉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IMG 이 얘기를 우리가 프로스포츠 국제 스포츠 요때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예, 이 IM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이 약자가 IMG가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의 약자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거의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혹은 에이전트의 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예. 이제 이 창업자가 그 마크 맥코맥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사진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아놀드 파머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죠. 그 이 사람 이름을 딴 그 옷 브랜드도 있고 지금도 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지금도 입는데 그 이 두 사람은 원래 친구였는데 그 아놀드 파머가 이제 당시에 굉장히 세계 랭킹 1위의 골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 마크 맥커맥이 대리해주면서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또 이제 그때 뭘 했냐면 협찬, 이제 용품 협찬, 뭐 광고 촬영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그 매니지먼트 해줘가지고 아놀드 파머라는 그 선수가 굉장히 그 큰 상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관계를 현대적 스포츠 매니지먼트 혹은 에이전시의 효시로 봅니다. 효시라는 거는 이제 뭐 시작,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하인즈 케첩 광고인데 지면 광고죠. 예. 그 아놀드 파머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이제 케첩을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다 뭐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예,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운동선수를 셀럽으로 만든 뭐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최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60년대 이 무렵이 이제 그 TV 중계권료가 급상승하면서 이 스포츠 시장이 또 갑자기 확 타오른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 딱 그 시대하고도 딱 맞은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이 급성장했는가 한 5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고른 거고요. 여러분 읽기 자료에 보시면 또 비슷하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달라요, 이거하고. 근데 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뭐 둘 다 맞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선수 노조의 태동. 이게 이제 1960년대 그 무렵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특히 미국에서 뭐 그전에는 없었죠, 당연히. 없었고 이제 노사 협상을 하면은 당연히 선수들이 뭐 일방적으로 분리했었는데 이제 이 무렵에 1960년대 이 무렵에 메이저리그에서 그 말빈 밀러라는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스포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미국의 그 철강 산업 있죠. 예. 그쪽 산업의 노동조합에서 이제 고용했던 사람이에요. 그 노사협상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스포츠 쪽으로 온 거에 말하자면 파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협상을 잘해서 이 노조의 그 위치가 갑자기 막 이 사용자들하고 대등해지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협상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말빈 밀러라는 사람이 사실 야구 선수도 아니지만 야구했던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MLB 명예전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죽었는데 그래요. 그 정도로 영향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선수 노조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 MLB에서 그 이후에 다른 종목들 뭐 NFL 뭐 등등에서도 이제 저거 봐라 MLB 노조 만드니까 막 선수들이 갑자기 연봉도 올라가고 권익이 보호하고 막 이러네. 다들 따라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항상 거의 모든 그 분야에서 MLB가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뭐 제도나 뭐 이런 거에서. 어, 그래서 이제 FA 제도는 뭐 지난 시간에 했지만 프로스포츠 할 때 이 노조가 생기는 거하고도 관계가 많죠. 그리고 이제 컬트 플러드라는 선수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 선수가 이제 그 보류 조항, 리저브 클로스에 저항해서 투쟁하면서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FA 제도가 도입되니까 선수들 연봉도 급상승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연봉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에이전트가 필요했던 거죠. 뭐 마찬가지 얘기죠. 60, 70년대 스포츠 시장, 특히 이제 미디어 시장이 급상승하면서 스포츠 산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팽창했다. 뭐
이 얘기는 좀 한 15번째 하는 것 같네요. 예. 뭐 중요하니까 자꾸 나오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선수 연봉이 급상승을 하니까 뭐 옛날에는 그냥 뭐 받아서 뭐 쓰고 그러면 끝났는데 이제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세금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담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TV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을 함으로써 스포츠 스타들이 단순히 운동장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TV 그냥 셀럽으로서 성장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렇죠. 강호동이 저는 은퇴하고 이렇게 유명한 MC가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강호동이 일단 그 외모나 이런 게 그 전통적인 그 TV에 나오는 이 진행자들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넓적하고 뭐 이렇게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또 이제 강호동이 또 사투리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강호동이 이제 그렇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제 스포츠 선수들도 보고 느끼는 거, 그렇죠. 저 형도 하는데 내가 못할까, 뭐 이런 예, 이런 이제 길을 생각하는 거죠. 나도 은퇴하고, 음? 방송계 쪽으로 나가볼까? 그 많죠, 그런 사람들. 옛날에 그 강병규, 지금은 뭐 안 나옵니다만은 강병규도 그렇고, 또 뭐 요즘에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서장훈, 예. 서, 서장훈이 이렇게 인기 있는 방송인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얼마 전까지. 그렇죠? 뭐 안정환 뭐 등등등 많죠, 이제. 예. 김동현, 그렇죠? 추성훈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허재가 이제 뭐 감독 그만두고 얼굴 좋아졌어요. 아주 그냥 방송 출연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셀럽으로서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뭐 방송인의 길도 있다는 얘기죠. 은퇴하고 나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우연이 아닌 게 여러분 보시면요. 밑에 이제 갤럭시아 SM이라는 회사가 있고 YG 스포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갤럭시아 SM이라는 회사를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예. 어, 이 뒤에 SM이 있죠. 저는 처음에 이 회사의 정체를 몰랐을 때 보고 이 회사는 뭐야 이거 뭐 SM을 왜 붙였어 뒤에 무슨 지들이 뭐 SM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왜 붙였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 뒤에 SM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 SM이 여러분이 아는 그 SM입니다. 그 엑소 뭐 예. 또 어디입니까 뭐 하여튼 그 옛날에 H.O.T.부터 예. 그 SM이에요 이게 SM 엔터테인먼트 SM이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 SM이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가장 큰 그 엔터테인먼트 아니죠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이긴 한데 원래 이 회사는 이제 IB 스포츠라는 회사였어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IB 스포츠였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름을 바꿔서 갤럭시아 SM이라고 바꾸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 SM의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회사에.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제 이 회사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오래 했던 회사거든요. 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 에이전트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자기들은 물론 에이전트의 노하우가 있죠. 그 연예계 쪽에서 오래 했으니까. 근데 스포츠 쪽은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니네 회사에 우리가 지분을 투자할 테니까 동업 비슷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SM이 조인한 거죠 거기. 그래서 갤럭시와 SM이라는 회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SM의 라이벌이 어딥니까? YG 아니에요. YG가 요즘에 좀 아무래도 뭐 그 여러 가지 스캔들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 잘 나갔잖아요. 뭐 싸이를 비롯해서 그렇죠. 어, 블랙핑크도 있고 블랙핑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제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이 이제 지금 2004년생이에요. 고2인데 얘가 이제 저하고 이제 걸어가다가 한번 그 제니 있잖아요. 제니 레드 그 광고 그 입간판을 본 거예요. 이제 저하고 같이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제니 진짜 이쁘지 않아? 딱 그래서 응 이쁘지 딱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근데 제가 이제 괜히 거기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아빠는 제니도 이쁜데, 음, 지수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니가 더 이쁘지 어떻게 지수가 더 예뻐? 그래서, 아니, 근데 아빠는 지수가 더 예쁜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예,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지수가 더 예쁘다, 제니가 더 예쁘다, 뭐 이래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던 저희 이제 와이프가 한 말이, 야, 어떻게 니네 둘이는 싸울 게 없어서 결국에는 걸그룹 외모 순위 가지고 싸우냐? 막 이러면서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블랙핑크 예, 그 YG의 간판 그룹이고 YG가 뭐 지금 주춤합니다만은 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YG도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골프 쪽으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SM하고 그 라이벌 관계를 역시 스포츠 쪽에서도 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래요. 예, 예, 저는 그래도 지수가 더 예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예, 그게 이제 약간 그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약간 지수가 약간 전통적인 미인상이라면은,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딸처럼 젊은 애들은 예, 제니 스타일이 더 이제 예쁜가 봐요. 하여튼, 예. 결론은 둘 다 예쁘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리 끝.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락 네이션 스포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과 스포츠 산업이 이게 결합되는 그 예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락 네이션 스포츠는 이제 미국의 그 에이전트 회사인데 주로 이제 NBA 농구 선수들이 많이 고객으로 있어요. 이 회사에. 근데 이 회사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그 제이지라고요. 제이지 아시죠? 그 힙합 아티스트 제이지. 그 사람 노래를 제가 뭐 부르기는 좀 힘들고 하여튼 너무 노래가 어려워서. 예. 그 이 제이지의 부인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그 가수 겸 배우인 예, 비욘세입니다. 비욘세. 예. 싱글 레이디 뭐 예. Irreplaceable 예. To the left, to the left 뭐 예. 예. 그 부른 그 비욘세의 남편인 제이지가 이 회사의 대표예요. 근데 제이지는 지금은 아닐 텐데 그 뉴저지 지금은 이름 바꿨죠. 브루클린으로. 그 브루클린 네츠의 구단주였어요. 예. 아마 지금도 지분이 약간 있을 텐데 하여튼간 예.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힙합이라는 그 장르의 음악이 이게 그 흑인들의 음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NBA가 특히 또 선수들이 대부분 또 스타들이 흑인이고 또 흑인들이 즐겨보는 운동이고 그래서 그 좀 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 힙합의 문화와 NBA의 그 문화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이지가 락 네이션 스포츠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게 에이전트 회사다. 그 이유는 예,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스포츠 산업이 결합하는 뭐 그런 추세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갤럭시 SM하고 YG하고 락 네이션까지 정리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IB 스포츠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하면은 이 IB 스포츠라는 회사가 IB가 뭐의 약자냐면은 인터불고라는 그 스페인어의 약자예요. 저 위에 보면 인터불고 있죠. 예. 여러분 이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인터불고라는 이름이? 나 저거 아는데? 막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회사가 그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대구에 지금도 인터불고 호텔이 있죠. 인터불고 대구. 그리고 인터불고 엑스코라는 곳도 있고, 이 호텔이 원주에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한때 그 대구에서 이 호텔이 제일 좋은 호텔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이 프로야구 팀들이나 뭐 국가대표 축구팀 이런 팀들이 이제 대구에서 뭐 경기를 할 일이 있으면 꼭 이 호텔에서 잤습니다. 예, 저는 뭐 여기서 잔 적이 없는데, 하여튼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제 IB, 그래서 이제 이 IB라는 데가 인터불고의 약자고, IB 스포츠라는 회사가 한때 이제 그 한국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대표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좀 한 가지 얘기할 게
인터물고라는 이 그룹을 만든 분이 이제 권영호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원양어선 그 선장입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 근처에서 그 배 한 척 가지고 이제 그 고기잡이를 시작한 거예요, 원양어선을.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이 커져서 뭐 재벌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호텔도 인수하고 뭐 이렇게 그 인수했는지 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 인터불고 그룹의 회장이 돼서 이제 아이비 스포츠도 그 계열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비 스포츠가 아까 매니지먼트를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연아라는 아주 대어를 낚았죠. 이 당시에 아이비 스포츠가. 그래서 이제 김연아가 원래는 이제 IMG 코리아 소속이었거든요.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그 IMG 유명한 IMG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 IMG에 속해 있다가 IB로 왔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옮기면서 이제 막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IMG에서. 왜냐하면 이제 김연아가 당시에 이제 워낙 대스타가 될 게 확실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IB로 넘어와서 이제 IB가 대단한 회사가 됐죠. 이제 그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말하면은 2000 2006년 봄에, 예, 2006년 봄에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이제 IB 스포츠의 그 부사장인가 하던 분이 이제 그 박사과정으로 오시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IB 스포츠라는 회사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 다녔던 그 학생들이. 예.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형, IB 스포츠가 뭐 하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야, 거기 김연아 회사잖아. 딱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만 해도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었죠. 김연아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제, 예, 물론 큰 회사였지만, 크다기보다는 이제 의미 있는 회사였지만, 잘 몰랐어요. 그때 2006년 그 무렵에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김연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이미. 예. 그래서 김연아가 그때 이제 10대였죠. 예, 한 16살 그쯤, 16, 17 이쯤이었겠지만, 예, 이렇게 막 이제 전성기로 나아가려는 그때였죠. 예.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김연아가 IB에 속해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갔죠. 예. 2010, 언제쯤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2000, 올림픽 끝나고 아마 나갔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항상 그래요. 이게 그, 에이전트와 고객의 관계는 물론 뭐 상호 신뢰하고 믿으면서 적당한 수수료를 주고받고 이러면 딱 좋은데 항상 주는 입장에서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야 저것들 하는 일도 없으면서 10%나 뛰어가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동산 예를 들어서 중개할 때 복비 내잖아요. 복비 그것도 말하자면 에이전트 요금인데 이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깝잖아요. 솔직히 뭐 몇 천만 원짜리 뭐 방을 월세방을 거래한다 뭐 이러면은 그거에서 뭐 몇 프로입니까? 뭐 1%? 뭐 3%?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떨 때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거 아깝다 생각하고 그냥 직거래하면 쌀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는 사람은 아까워요 돈이. 그래서 이제 김연아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돈이 나가는 돈이. 그리고 이거 뭐 봉안이 별거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내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연아 엄마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아 저거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럼 내가 회사를 차려버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만든 회사가 이제 올댓 스포츠죠. 오른쪽 위에 있는. 즉 원래는 김연아 한 명만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김연아가 워낙 그 거물이니까 그렇죠. 뭐 아이스쇼 이런 거 한번 하고 뭐 CF 몇 개 찍으면 뭐, 몇억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매출이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올댓 스포츠 좀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동계 이 스포츠 위주로 고객이 많아졌어요. 제가 알기로 뭐 그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이제 스타가 된 뭐 윤성빈 뭐 그리고 컬링 팀 이런 사람들을 다 일로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왜냐하면 김연아 그 어머니가 이제 여기 사장인데 뭐 아마 지금은 대표에서 물러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김연아 어머니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계 스포츠 쪽에 노하우가 이제 생긴 거예요. 몇 년 하다 보니까 인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고객들이 주로 많이 가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데 이제 아이비는 어때요?
김연아라는 초대화를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땅을 칠 일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소년제를 그 대신 대타로 이제 키우려고 영입해서 이제 엄청나게 마케팅을 했죠. 김연아를 막 견제하면서 서로 라이벌 구도로 막 띄우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예, 김연아하고 소년제를 라이벌로 만드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뭐 마치 말하자면 뭐 거의 뭐 레알 마드리드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예,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뭐 거의 좀 급이 안 맞죠, 솔직히. 하여튼간 뭐 그런데 그래서 소년제가 거의 그 IB의 그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갤럭시 SM이죠. IB가 아까 갤럭시 SM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소년제가 거의 김연아가 찍는 CF의 한 3분의 2, 4분의 3 이 정도 수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거는 IB의 힘이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리고 뭐 거의 무슨 행사나 이런 데 이제 소년제가 많이 참가하고 뭐 이게 뭐 또 지난 정권의 그 문제였던 그 뭐랄까 뭐 그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하여튼 요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이비라는 그룹이 이제 인터블루고였다 뭐 이런 얘기. 김연아와 소년제, 뭐 올드 스포츠 여기까지 이제 국내 그 스포츠 에이전트 시장의 그 일부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넘어가서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제 계약, 그쵸? 계약할 때 이제 잘해야 되죠. 뭐 당연히 각 스포츠의 규약이나 뭐 법적인 부분 잘 알아야 되고 마케팅, 선수를 그냥 그 연봉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광고나 스폰서십 또 뭐 비시즌의 사인회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하고 이제 돈 받는 그런 것도 이제 해줘야죠. 광고는 이제 근데 이런 건 좀 있죠. 그 손흥민 특히 손흥민이 그 작년에 정말 광고를 많이 찍었잖아요. 뭐 TS 샴푸, 뭐 월드콘, 뭐 신라면, 뭐 아우 진짜 광고를 너무 찍어서 저는 좀 약간 짜증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뭐 질레트 면도기도 있고, 물론 뭐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 광고를 너무 남발시키면은 이미지가 좀 이렇게 쉽게 소비되는 경향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광고를 많이 찍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이전트가 그 광고 수익에서 또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찍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재무 상담 아까 얘기했죠. 뭐 돈 관리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특히 뒤에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은퇴 후까지 포함해서 진로를 설정해 주는 거, 뭐 이제 끝나고 이제 선수 생활 끝나고 뭐 해설위원 자리를 알아본다든가 뭐 이런 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 중에 좀 약간 그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이제 과거에 제가 2005년 4년인가 5년에 이제 그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과거에 그 존 스몰츠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 선발도 했었고 마무리도 했었던 굉장히 그 훌륭한 투수인데 이 선수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골프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애틀란타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딴 데 안 가고 거의 평생 동안. 예. 그 이유가 그 애틀란타가 날씨가 따뜻해서 골프 치기가 좋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아마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에이전트가 여성이었는데 당시에 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직접 그러더라고요. 존 스몰츠가 골프를 워낙 좋아해서 자기 고객인데 은퇴하고도 골프 쪽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뭐 레슨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이미 알아보고 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땐 현역이었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이게 그 은퇴 후에 그 진로까지 거의 뭐 이제 부모가 자식 챙기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운동선수 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 사업에 실패하고 이래서 돈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아무래도 그 미국도 엘리트 선수들은 특히 이제 그 학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신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법률 상담 및 분쟁 해결, 그 소송이 걸렸을 때 대신해서 해주고 또 이제 언론이나 그 SNS 상에서 이제
그 말실수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난감한 처지에 놓일 때 이제 그런 걸 이제 커버해주고, 예, 또 해결해주고, 또 때로는 이제 가서 이제 뭐 돈으로 막아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극한 직업이죠, 이게 바로. 예.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수없이 많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축구 선수인데, 사우디 리그에서 뛴다. 그럴 때, 뭐, 한국에 뭐 나이가 많은 그 어머니가 계시다. 홀어머니가. 그럼 명절 때 챙겨드리고, 뭐 이런 거, 자식 대신 해주는 거죠, 그 에이전트가.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예. 그런 거를 계약 조건에 아예 넣을 수도 있고, 예. 뭐, 계약은 하기 나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에이전트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 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률 지식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죠. 뭐, 회계 능력, 재무 능력. 그래서, 변호사나 회계사가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이제 변호사가 너무 남아돌거든요. 예. 미국에서 그 이혼 소송이 많은 이유가 변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들이 안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혼 소송 남발하고 막 그냥 그 뻑하면 소송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요즘에 로스쿨이 생긴 다음에 변호사 숫자가 급증했잖아요. 예, 소송이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법률 지식 뭐 이런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을 이해해야죠. 이런 수업을 들어야 돼요, 걔네들도. 예. 여러분도 에이전트가 될 그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예. 산업을 이면을 보는 능력, 마찬가지로 이 수업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를 알아야죠. 예. 뭐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그래서 이제 선수 출신이 하는 경우가 많죠. 예. 왜냐면 이제 그래야 그 바닥을 잘 아니까. 예. 그리고 뭐 서류 챙기기, 이거는 뭐 이제 그 법률적 지식이랑 뭐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업계 인맥.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음, 인맥, 평판, 이런 거. 여러분, 인맥이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잘못해서 오해하기가 쉬운데, 뭐 이거를 뭐 술 많이 사고, 아부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있긴 있죠. 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인맥이라는 거는, 어, 여러분 지금부터 쌓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대학교 1학년, 뭐 2학년 뭐 이렇다고 치면은, 어, 인맥이라는 게 뭐 꼭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인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친구들 있죠. 같은 과 학생들. 예? 이게 다 여러분의 인맥이 될 거예요, 나중에. 장담합니다, 제가. 예. 여러분의 그 동료들, 뭐 학교 그 친구들 다 지금부터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아, 쟤는 어떤 애야? 쟤는 뭐 조별 발표할 때 맨날 늦어. 쟤는 약속을 안 지켜. 쟤는 뭐 신용할 수 없는 애야. 이러면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기회가 안 옵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은 인상을 주고 성실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걔 믿을 수 있는 애야. 걔, 애가 성실하고 착해. 일도 잘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소개해주게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직업을 구할 때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이럴 때 사람은 아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뽑을 때라든가. 예. 내가 아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마침, 지금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면 내가 걔를 뽑든가 아니면은 내가 소개시켜 주든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 오디션이에요. 예. 여러분이 지금 뭐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노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거는 예, 지금부터 쌓는 겁니다. 예. 하루하루가 다 오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예,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항상 중요하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거는 듣기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말하는 걸 잘 듣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소통 능력.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 그 읽기 자료를 그 칼럼 형식으로 쓰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여러분 그 글쓰기를 좀 약간 보려고 했던 건데, 어,
이렇게 말로 하는 능력, 또 글로 쓰는 능력, 다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관리, 예,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자 출신, 특히 축구 쪽에는 기자 출신 에이전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 출신들은 인맥이 많잖아요. 또 그 감독 코치들하고도 친하고 뭐 이러니까, 예, 뭐 구단 그 직원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많고, 중재자 역할, 이건 이제 뭐 계약할 때라든가 연봉 협상할 때 이럴 때 특히 중요하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 얘기하고도 비슷하죠. 악의적 보도나 비방에서 보호하고 또 기사 내리라고 이제 이게 기자 출신들이 많이 하는 거죠. 선배니까 이제 그 언론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기자한테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내 얼굴 봐서 한번 내려줘. 뭐 이렇게 이제 예, 뭐 반협박 겸 뭐 이렇게 설득 겸 내가 한번 삭게 지나게.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우리끼리 정말 너한테 이러면 되는 거야 너? 뭐 이러면서 이제 예, 뭐 세상은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오늘 할 건 다 끝났고요. 간단하게 읽기 자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기 자료가 5월 3일까지고요. 예. 제가 이제 이거는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쪽지로. 그래서 그걸 읽으시고 예, 읽으시고 이제 한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걸 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쪽지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부탁드릴 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한글을 사용할 수 없어요. 제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아버지 컴퓨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눈치도 보이고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예, 양해를 구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처리할게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 좀 MS 워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퇴하세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여튼 MS 워드로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책을 이게 이제 한 15페이지 되는 소논문인데 에이전트 직업이 대중화된 5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이 읽기 자료에 보시면은 그걸 찾아서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예, 이 웹사이트로 가셔서 보시면 명단이 쭉 나와요. 2019년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에이전트 명단, 뭐 이건 이제 외국 명단이죠 주로, 예, 당연히.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수를 대리하는 에이전트를 한 명만 고르세요. 예. 뭐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명 그냥 아무나 찍으세요. 그 중에.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해서 이제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느 나라 사람이고 몇 살이고 어떤 종목에 주로 하고 뭐 어떤 고객이 있고 뭐 이런 거 예. 특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읽기 자료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해?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찾아서 이거 재밌네 하는 거 있으면 좀 예,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갤럭시와 SM과 YG 스포츠 아까 얘기했었죠. 이 두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래요. 검색하셔가지고 갤럭시와 SM 그리고 YG 스포츠 들어가셔서 이 두 회사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세요. 어떤 선수가 고객으로 있는지 뭐 직원은 몇 명인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뭐 골프 선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 회사 중에 어디를 에이전트로 고르고 싶나? 그 이유는 뭔가? 예, 이거를 간단히 설명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읽기 자료 두 번째가 나가게 됐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아니고 일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주소는 제가 그때 보내드렸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예, 좀 부탁드릴게요. MS 워드나 그냥 텍스트로 보내주시면 또 됩니다. 그래서 예, 죄송한데 예,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정하는 대로 예, 시험 문제 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걸로 에이전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